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의 KDLC 충북지역 상임위원장 송기석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 때문에 혼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이 11.8%밖에 안 됩니다. 전국 인구의 50% 이상이, 또 전국 대기업의 7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사회 전반에 맞춰 세대와 지역과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이 수도권에 많이 발생해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과 수도권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국토의 균형 발전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내신 분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조성했습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완성했던 법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깡그리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을 해서 지방분권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해냈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제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KDLC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통해서 균형이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KDLC의 이념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자치, 분권, 가치를 더욱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진정한 지방자치와 또한 분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연대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일을 기획해서 앞으로 KDLC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발전되고 더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을 이룩하는 데 우리가 온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충북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KDLC를 아마 또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한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를 KDLC라고 하는데, KDLC가 출범은 2015년에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속으로 출범하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사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미국 민주당이 1980년도에 영거포 대선에 패배를 하고 민주당이 거의 심판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그때 이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DLC라고 민주 지도자 회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DLC가 이후에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클린턴, 엘고,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이런 분들, 대통령들과 후보들 이런 분들이 바로 DLC 출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5년에 KDLC를 만들어서 일기를 출범하고 일기 의장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상임대표를 필두로 해서 우리 이제 홍성열 선배님 또 우리 이근규 선배님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기, 3기를 김영배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김영배 전 최고위원님 이렇게 상임대표로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4기 상임대표는 염태영 전 최고님 지금 경기도 경제부시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쭉 해오다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제가 상임대표로서 다 출범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KDLC가 주로 해왔던 활동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 분권을 확대하고 또 내부 단계를 결속하는 모임을 해서 그 성과로 지방이왕 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성과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중에 핵심인 재정분권 문제도 저희가 끊임없이 늘려오는 그런 성과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기초지자체장, 의원, 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가 한번 끝나면 다시 구성하는데 시간이 1년 내지 2년씩 걸려서 활동의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1기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끝났는데 15년 말에 구성이 됐고요. 또 이 3기 같은 경우, 4기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20년 말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렇게 하면 2년간 공백이 생기고 또 1년 공백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에 선거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지금 한 달 만에 이제 복구를 해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지역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출범식을 갖게 됐습니다. 송기섭 우리 충북 상임 대표님께서 진천 구수로 3선을 하시면서 진천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또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성동, 이 충북 지역을 이제 전체로 우리 KDLC를 활성화시키는데 대표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완희 우리 청주시지만 우리 전체 전국에 우리 또 KDLC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조병옥 음성군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모상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도정환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자리가 더욱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재정분권을 위한 길, 그리고 자치분권을 위한 길, 이런 길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자치를 전체로 보면 국비가 약 75%이고요. 지방비가 25% 정도 됩니다. 이거는 선진국의 경우 5대5 정도 되는데 이거에 비교해 보면 저 형편없이 낮은 거고 이건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8대1을 그나마 75대 25 정도로 높인 게 성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더 크게 만들어야 하고요. 또 지방의원님들의 권익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일하기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진 제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미흡하고 보좌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의정비 문제도 지금 수십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만 의정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그 지자체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원님들, 기초 광역 의원님들의 여건을, 활동 여건 개선하는 데 집중할 거고요. 또 이 재정분권 두 가지 과제,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 우리 KDLC의 공간 발전과 우리 송기석 군수님과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충북을 찾아주신 정원호 공동 상임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의 경사입니다. 또 한명선 우리 공동 대표님, 또 박한희 공동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KDLC가 있기까지 또 우리 충북에서 가장 애써주신 우리 홍성열 교수님 검은자격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은 늘 저는 제 입에 우리 진평 우리 군수님으로 오셔서 늘 우리 홍성열 군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자연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KDLC 충북 지역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총회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송기석 우리 충북 상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들, 또 오늘 새롭게 선출되시는 이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도 미리 축하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변재일 도종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각 지역의 시도 의원님, 또 광역 의원, 기초 의원님들 함께 참석해 주셨고, 무엇보다 고모님들이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자리를 해주셔서 자리가 더욱 든든하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북 KDLC는 우리 홍성열 부모님께서 1기부터 3기까지 상임위원장님을 맡아서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고, 그것을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우리 송기석 교수님께서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기석 군수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철인 군수라고 해서 철도를 유치하시고 또 인구 증가를 계속 우리 진천 발전을 6만 명대 인구를 9만 명대 시대로 이렇게 발전을 거듭시키고 있고,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시는 조병 군수님께서는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지만 이재영 우리 김병 군수님도 우리 민주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 3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소중한 그 석가불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말 종자는 먹지 않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우리 충북의 우리 중부 3군이 그런 민주당의 정말 미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불균형의 시대, 뭐 우리 송기석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곳이 우리 진천, 진평,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로 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군과 군의 경계, 정말 허허벌판 먼바닥에 그 야산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우리 충북 혁신도시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이 혁신도시 새롭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금 사실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 KDLC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자치분권의 소중함을, 왜 우리가 자치분권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국민 여러분들께 널리 알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유능한 정책 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믿어주실 때 우리 다시 잃은 우리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대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거듭거듭 우리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자치분권 민주주의자의 충북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지방분권 나올 적에 항상 얘기한 것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하겠다. 그런 말씀을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지방분권 제대로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적이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정에 대한 분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 권한이 주어져도 할 수 있는 게 지방정부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돈을 안 줘서 네가 너들이 해봐라. 그렇게 한다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중앙정부가 끌고 가는 현재 대한민국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소멸, 인구 소멸 문제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인구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게 한국이 돼 있는데 그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지껏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은 진짜 참담한 거 아니냐. 오히려 분권을 통해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이런 문제까지도 태클해 나간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운영 체제가 지금처럼 계속 안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수도 없이 균형발전 문제를 얘기했지만은 점점 더 그것은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물론 미중무역 분쟁하고 또 그로 인한 새로운 전 세계의 세력 균형의 변화 문제, 또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서프라이 체인의 변경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위협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작다. 그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하기도 힘든 상태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첨단 전략 산업단지 보면은 과거 같은 꿈도 못 꿨거든. 또 용인군에다가 용인시에다가 삼성전자의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해가지고 개발해 준 겁니다. 발표했단 말이죠. 옆에 원산면에 SK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다 그보다 더 큰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해주겠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봤을 텐데 반발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줄다리 전부 세웠죠. 충북에는 철도 클러스터 주겠다. 충북의 철도 클러스터는 그동안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는 그것을 그냥 선만 끊어서 충북에 줬다. 또 경상도, 전라도, 호남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겠다. 근데 과연 호남에 그런 국가산업단지 조성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기업이 있겠느냐. 오히려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그 토지거래 제한구역에 묶어놓고서 오히려 지방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을 씌워가지고서 지방에는 개발할 수 없는 산업단지를 여러 군데 지정해놓고 또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러면서 전체를 수도권에다가 집중하려고 했던 분할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드는 대로 그것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회 이전하는 문제, 대통령 제20의식 문제, 국회 이전하는 문제 현재 시행규칙을 운영해서 논의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강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는 저항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 국가가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면서 현재 리스크만 다시 만들어내고 있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끌고 가는 현 체제에서 국민들이 지방에서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헌법 체계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 분권을 통해서
지방이 책임지는, 또 지방이 책임지고 인해서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그런 체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해왔던 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는 지방분권 문제, 국가균형 발전 문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기석 군수님 다시 운영장 잘 맡으셔서 이런 지방의 소리가, 국민의 소리가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비례의 비전이 확실하게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중앙정부에 전달돼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환 의원입니다.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가 진천에서 열려서 매우 뜻깊다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 시대를 열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내실 있는 자치분권 지역균형 발전 시대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치분권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울경 메가시티 이거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와 더불어서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던 이것들을 파기하겠다고 했고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해서 지역균형 발전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들을 하겠구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수도권 집중,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가 소멸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지금 출생률 0.78인데 수도권 출생률이 0.5라는 걸 들여다봐라고 말을 합니다. 수도권 출생률이 0.5예요.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중반쯤 가면 4천만 명대로 인구가 떨어지고요. 2040년대 중반쯤 가면 3천만 명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2050년대 중반쯤 가면 2,500만 명대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통계로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과소멸로 가는 거죠. 수도권 출생률이 0.5인 이유가 아이를 낳으면 돈을 한 1억 원 준다고 안 해서 출생률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을 이 작은 그 철망 안에 가둬놓고 대규모로 집어넣어 놓으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가 된답니다. 불안, 긴장, 그 다음에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 이런 불안 심리에 쌓여 있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심리보다는 내가 살아남는 일이 더 급한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낳는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출생률이 0.5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원금, 돈 더 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겠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진단과 안이한 정책은 국가소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정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가 비담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지역이 살아나고 수도권이 이 과밀과 집중해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우리나라 장래를 놓고 볼 때, 미래를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아마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서는 일찍부터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치분권 관련해서 재정분권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일 역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까지 바꾸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5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전해철 의원이 7대3까지 가겠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고요. 75대 25, 더 나가서 7대3, 더 나가서 6대4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도 6대4까지 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배 최고가 맨날 여러분들 이야기를 저희 모임 있으면은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것을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원호 상임대표에 대한 자랑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 참여해 주신 황명선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이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에 대한 중요함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 모임에서도 계속 이걸 이야기를 꺼내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당 차원의 노력, 국가 차원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을 좀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은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일을 하느라고 요새는 이 말을 조금 덜 하지만 본래 이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박한희 공동대표, 그 다음에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홍성열 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근규 공동대표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성원한다는 말씀 더 드리겠고요. 송기석 군수님, 우리 철인 군수님,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서 철인 군수가 되셨는데요. 계속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송기석 군수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송기석 군수님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충남 논산에서 달려왔어요. 오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잘 왔지요? 네, 황명선입니다. 월요일날 당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아주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하게 감사드릴 분들 어디 계시네요. 우리 국회의원님 3분이 오늘 바쁜 와중에도 우리 변재일 의원님, 우리 도종환 장관님, 그리고 이모선 우리 도당위원장님 3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특별하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KDLC 쭉 활동을 함께 쭉 우리 정원호 우리 상임대표님, 그 당시에 우리 홍성열 군수님, 이근규 군수님, 시장님, 조병호 군수님, 시장님, 이렇게 우리 함께 연대 활동을 기초광역의원님들과 함께 쭉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할 때 그 당시에 지방이양 일괄법, 재정분권,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걸 갖고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양당 대표실이나 엄청나게 같이 함께 뛰어다녔어요. 그 중심에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3분의 의원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만들어 주신 주역이시다. 그래서 아까 박수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른 이야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결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고 우리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게 자치와 분권이죠.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분권, 중앙이 갖고 있는 것을 시군구에다가 시군구에 갖고 있는 권한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권자들한테, 우리 당도,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우리 당원들한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자치할 수 있는 정당, 이게 바로 자치분권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이 가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정분권도 필요하고 그런 제도적 뒷받침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기초광역위원님 또 시장 군수님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이나 지방이양 일괄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함께 우리 오늘 충북 출범을 하는데요. 우리 상임대표님 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똘똘 뭉쳐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자치분권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69시간 과로사법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당 지금
8시간 곱하기 5일이잖아요. 하루 40시간 하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조금 더 국민의 더 나은 삶, 휴식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4.5일제까지 우리는 가고 있는데 윤 정권은 지금 69시간, 애는 언제 낳냐고요. 아까 저출산 이 얘기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 충북, 우리 자치분권 동태들이 그 중심이 돼서 우리가 함께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우리 당원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청주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완희 의원이고요. 저 양반이 왜 이 KDH 공동대표가 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기초의원이 1,387명이 계십니다. 78명이 계신데, 지금 청주시의회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 한명수 의원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1,377명이 되었는데, 1,377명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협의회 대표로 작년 11월에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KDLC 공동대표로, 기초의원 대표로 함께하게 됐고요. 지난 많은 기초의원님들 또 지방의원님들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와 더불어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2명당 1명꼴로 좀 되고 있지만 제대로 좀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일상적인 지방 의원들에 대한 후원의 문제, 그리고 의원 간의 교류 문제, 이런 것들을 전국의 기초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에 좀 준비 중이긴 한데,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초의회 원내대표가 221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221명 전체 회의를 아마 우리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아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직 개편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올 연말에는 1,378명이 전국 기초의원들이 모이는 기초의원 총회, 더불어민주당 총회, 이런 것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고민하냐면, 기초의회가 튼튼하고 강화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이 튼튼한 정당, 100년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이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자치분권, 이 부분에도 우리 기초의원들이 제일 성공해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다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일에 기초의원 협의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KDLC 창립서부터 지금까지 관여해온 사람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이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면은 안 될 것 같지만은 일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 와 계신 우리 성동구 상임대표님, 또 황명선 전 논산시장님, 또 염태영 지금 전 수원시장, 김영배, 이해식, 이런 많은 분들이 주축이 돼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모이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회에 또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님들이 또 거기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도 되고, 또 자치경찰자라든지 의원 정책지원단 관계, 인사권 독립,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보완하고 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KDLC 전국 회원님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중단했을 때 여전히 자치분권은 또 중단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노고를 또 치아드리고 우리 송기석 군수님 앞장서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